이게 그 치수기, 서해모음기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공부할 것도 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 수능까지 보려면은 서해모음기에서는 이제 뭐 고전산문이 줄거리 위주로 우리가 좀 공부하면 절반 이상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수능에서 현대소설 영역은 무엇이 나올 줄 잘 모르겠다. 연계작이 나오면 다행인 건데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까지 어떤 기출의 경향을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소설 쪽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야. 서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서술자의 그 위치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자라고 그랬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냐, 아니면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형태의 그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술자를 신뢰하면 안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게 초점화되어서 초점화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출제 요소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수능 특강 문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구절이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그 서술자를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아이러니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보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인물 관계로는 그릴 게 없어요. 나라는 인물이랑 그리고 아저씨인가요? 이 두 인물의 계획적인 구도를 딱 보셔야 되는데, 나는 서술자로서 보통 이제 독자들이 믿어야 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얘를 통해서 우리는 아저씨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잖아. 근데 하지만은 아저씨를 우리가 마냥 비판을 할 수 없다라는 좀 꺼림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왜곡되어 있는 민족관, 그렇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이제 성격이 약간 터져 있잖아. 아저씨를 뭐 주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죽어 마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서술자를 그대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서술자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소위 뭐 친일적인 생각을 그냥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 그 개인의 안위와 영달만 신경 쓰는 인물이었었죠. 안위, 영달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잘 나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아저씨는요, 사회주의자죠.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가족을 이제 돌보는 그런 경우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서 서로에게 이제 뭐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나를 그냥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나는 아저씨를 뭐라 그럽니까? 무기력하고 어떤 뜻도 없으면서 가족도 돌보지 않는 능력 없는 허황된 사람 정도로 보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차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제되어 있는 구절들을 좀 먼저 보게 될 텐데, 어디 보자. 이게 말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 좀 받아들이면은 흐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디 부분에 있었냐면은 그냥 위에서부터 읽어보죠. 이해라고 물어보는 건 얘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이란 건 누구를 물러놓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까지 더러운 게 없다. 사실 이거 아첨하는 거 나를 대상으로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야.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생활에다 아첨한다라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가치를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 생활에 아첨한다. 야, 조금 못 먹고 못 살면 어때?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 우리가 한 단결, 단합 이런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인 거야. 자, 그걸 이제 가장 비천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여기서 밥 두 그릇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밥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밥 두 그릇 먹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 과도한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일본인처럼 살고 일본인 생활법도를 따르겠다라는 거 말이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봄에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뭐 깊은 생각과 사유를 바탕으로 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러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은 나는 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죠. 다이쇼의 신용도 받아야 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 좋게 지내야지. 그래야 할 게 아니겠냐. 그래야지 먹고 살지.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물정 모르시오? 라고 나가 아저씨한테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물정이라는 단어가 그 시험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많이 냈어요. 세상 물정에 대한 나와 아저씨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원래 이 작품에서의 출제 요소는 소재에 상반되는 인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여기에서 세상 물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폴레옹이 나왔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소재들을 우리가 나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뭔지, 아저씨가 생각하는 세상 물정은 뭔지, 그리고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져가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물정은 당시의 삶에 순응하는, 이거 이제 좀 그려볼까요? 표로 한번 좀 그려볼게요. 다시 써볼게. 그러면은 나와 아저씨, 여기서 세상 물정, 여기서는 일제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야 이제 출세한다 라는 거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냐,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야,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을 했지, 앞길이 화난이 튀었다고 그랬지, 환갑까지 10만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물어보는 형태. 요거는 이제 의도한 질문이죠. 발언을 하나하나씩 이제 되짚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언 하나하나를 다 되짚어가면서 물어보는 것이 어떤 의도다? 세상 물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물음인 거야. 이게 수능 특강에 A라고 이렇게 크게 묶어가지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 인물 발화의 의도도 이제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인물 발화의 의도. 그래서 하나씩 되짚는 질문을 하는 부분. 자, 일단은 뭐 그렇고, 아저씨는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란 건 제 아무리 날고 끼어도 이 세상 형적이라는 거는 그 모습인 거죠. 형상, 자취, 흔적 이런 걸 우리가 형적이라고 하지. 세상에 어떤 흔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에 지배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다.
요렇게 나왔죠? 저 요 얘기가 하는 건 뭐 아저씨의 이야기를 복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저씨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 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위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역사는 항상, 그리고 일은 항상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사기사욕을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해도 결국에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바꿀 수 없어 라는 얘기야.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종착점이 뭘까요? 얘가 이야기하는 종착점? 사회주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쉬워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 나중에는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건데 네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 뭐 계획 이런 거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노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회의 그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기적으로 살지 마 라는 얘기죠. 됐어요? 여기 사필귀정이라고 써줄까요? 자, 그거에 대한 인식이 일단 1차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아저씨의 관점의 차이를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낑구라는 잡지를 보니까는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노력해서 안 될 것이 없다. 한 번 실패하고는 각절일 용기를 내야 된다.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7.8기 도전을 중시하는 뭐 이런 태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제 본받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아저씨는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나봐요. 세상 물정에 순응했을 때 성공했었지. 하지만은 세상 물정을 거스르다가 실패한 거다. 뭐 7.8기에서 성공한 몇 사람만 봤지 8번 일어섰다가 9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숱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일면에 대한 어떤 비판, 일면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물정에 순응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 이런 인식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딱 나눠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출제 요소가 인물 발화의 의도가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저씨 올해 몇이지요?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잖아. 아까 전에 자신의 그 상대의 발언을 조목조목 되짚어 가면서 질문하는 형태, 그리고 그 인물 발화의 의도가 뭐다? 질문의 의도가 뭐다?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었죠? 요번에는 이제 나가 아저씨한테 하는 거야. 아저씨의 비판의 지점이 뭡니까? 아저씨에 대한 비난의 지점. 가족 고맙죠? 아내 고맙죠? 여기서 이제 아주머니라고 나왔지? 나라는 인물을 아주머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돌봐줬었거든. 아주머니한테 고맙죠? 아저씨 그 감옥 갔었을 때 다 뒷바라지 해줬죠? 이제 와가지고 은혜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게 좀 나는 바빠서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지. 그게 이제 비판의 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 이전에 이런 부분도 있었죠. 나의 내면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 독백체
중심으로 사건이 정리가 되잖아. 근데 중략 부분 바로 이전에 독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큰 따옴표 안 찍혀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작품의 마지막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그래서 아저씨에 대한 서술자의 나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인 건데, 그 극단적 비판이었습니다. 특히 나의 극단적 비판. 이 지점은 서술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표현상의 특징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새끼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손톱같이 쓸모도 없고 남한테 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한급히 죽어야 됩니다. 죽고 죽어야 돼.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짝꼼짝 보고 살아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끼치니 너는 뭐 개새끼 뭐 이렇게 욕을 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욕을 하는 거는 이 나에 대한 서술자의 신뢰도가 문제가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나의 어떤 그 무지함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 얘가 꽤나 무식한 존재구나.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궁금한 거? 내용적인 측면은 이제 됐어요. 마지막 이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이 서술자의 그 민족 의식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서술자가 또 무지한 부분도 있죠. 단순하게 사회주의 운동이 무엇이냐에 대한 무지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어떤 인식의 무지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친일 행위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수특 문제에서는 역전 기법이다. 또는 아니면은 이중 비판, 아니면 뭐 이중 풍자, 아니면은 구조적 아이러니. 특히 구조적 아이러니는 수특의 전면에 등장하는 단어죠. 요런 말들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의 그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비속어가 좀 많았다. 뭐 욕도 좀 많죠. 생날 브랑당놈의 짓이 아니고 뭐냐 뭐 이런 말들. 이 정도의 표현상의 특징이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아니면 문제 더 어려운 거 한번 검토해 보시죠.